이 방의 어느 의원도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당사에 있었지만 똑같은 의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는 좀 들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들으세요. 왜 그걸 했습니까?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세요. 아니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온 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진욱 의원님. 저희가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회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는 우리가 차분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잠시 이제 계엄 사태를 간사님들 지나서 두 분 간사님 가서 좀 이제는 탄핵 이게 절차가 뭐. 끝났습니다. 헌법 절차와 법의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기고 수도관. 우리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 진입을 못한 게 국민 탓이냐? 자, 오늘 어제였죠. 나경원 의원이 12.3 계엄 사태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야당 지지자들 때문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논란의 발언 들어보시죠.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다시 얘기를 해서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모로 참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어때 시민들은 국회 지키려고 한밤중에 한 걸음에 달려온 분들이고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지만 못 들어오게 했던 건 시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황당한 주장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담이라도 넘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밝혀졌죠. 자, 의원 단톡방 이미 공개가 됐는데 자,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12시 3분에 자,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기 때문에 담이라도 넘어와달라. 박수민 의원은 곧바로 담 타고 이미 진입했다라고 좀 급박한 상황이었죠. 네. 자, 비록 서명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 이유가 경찰 때문이지 뭐 시민이 막아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그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국회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됐고 그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네, 그리고 같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시 한동훈 대표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참고로 그날 밤 한 시민이 올린 그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그 보시면은 국회 앞에 헌정기념관 쪽 횡단보도를 건너서 당사 쪽으로 가고 있는 저 카멜 코트를 입은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고요. 윤재욱 의원 등이 있었는데 자, 당시 이제 써놓은 걸 보시면 쪽문을 지키는 경찰은 한 명밖에 없었지만 막혀서 순순히 당사로 돌아갔다라는 식의 주장을 써놨습니다. 네. 자, 따라서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자, 경찰이든 또는 본인이 얘기한 대로 시민이든 막더라도 그 막는 걸 뚫고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나 시도를 했는지 또는 왜 막느냐고 거칠게라도 또는 적당하게라도 이준석 의원처럼 항의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 그날 밤에 이 의원 정족수가 모자라서 계엄이 해제가 안 됐다면 지금 비하인드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아찔한 상황인데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이렇게 달려온 시민들 탓을 하는 건 여러모로 참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상수 이제 전 대변인이죠. 자, 시위대는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 참고로 박 전 대변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자, 도대체 의원들이 뭐가 무서웠던 것이냐? 계엄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국회로 갈 용기 정도는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뭐 어떤 정치 그 지지층만을 의식해서 너무 좀 의도적으로 선명성 있는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런 주장은 일부러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번 탄핵 정국에 있어서 탄핵의 찬반을 어떻게 표시했나도 중요하지만 예. 비상계엄 해제에 어떤 입장을 취했냐가 사실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비상계엄 해제라는 것은 비상사태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것을 해제하느냐라는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계엄 해제에 반대했다는 것은 국회가 계엄군에 점령당하고 국가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반헌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나경원 의원이 그런 걸 좀 판단한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한 찬반에 대한 자기 소신보다도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네.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더 가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당사로 복귀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면 국회로 가야죠. 예. 앞뒤 말이 전혀 안 맞게 지금 나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남 탓이에요. 문재인 정권 탓, 민주당 탓, 이것도 민주당 지지자들 탓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의원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본인이 정말 비상계엄 해제의 뜻이 있었으면 담을 넘고 들어가고 또 그 당시는 시간대별로 약간 그 경비 상태가 조금 풀린 적도 있었어요. 20-30분 동안.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다 들어가 있었고 추경호 의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민주당 의원들을 막았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어요. 예.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 해제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저 말은 내용도 거짓말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전혀 앞뒤도 안 맞고 남 탓의 전형인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당시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현장 화면들을 보면 국회는 대체로 계엄군 혹은 경찰에 의해서 막혔거든요. 그래서 담 넘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 지금 일반인,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간인들이 막아서서 못 들어갔다, 포위해서 못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사실에 부합할 것인가라는 데 의구심이 들어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약간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 측면에서도 굉장히 나경원 의원답지 않은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지금 상임위에서 질의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의사진행반으로 진행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발언들을 아예 작정을 하고 한 건데요. 지금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보호막을 쳐주면서 비대위원장을 원한다, 노린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발언을 좀 강성으로 한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한테는 몇 년 전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성으로 같이 맞붙었을 때 예. 그때 이미지를 자꾸 복귀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앞으로 국민의힘의 지도자 또는 더 나아가서 뭐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의 지도자급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그때 이미지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발언으로 인해서 그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이 발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 이후에 여론에서 국민들이 SNS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 당시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찍은 사진 여유 있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국민의힘 당사로 넘어가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절박하게 국회 내로 진입하고자 했던 그 모습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모습들은 없는 채로 다시 당사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사진을 찍혔고 또 그걸 갖다 증언하고 있는 시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나경원 의원 본인뿐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여론조사 좀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나온 가장 최신의 정당 지지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24%로 집계가 됐습니다. 무당층은 21%. 무당층이 꽤 많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2배를 민주당이 일단 민심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될 게 사실 어찌됐든 사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 그 사태에 대한 사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받지 않더라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과 한마디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민심에 역행하는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말 답답하죠.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제2당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혀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국민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정당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도 그 폭만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지지 기반이 단단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이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일 때도 국민의힘이 30대 후반 정도를 기록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탄핵을 계기로 해서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당에서도 그런 내분을 겪고 분당도 하고 했지만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한 비상계엄 해제도 불참을 하고 예. 탄핵 투표에서도 1차 부결을 하고 2차에서 겨우 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내 또 분란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또 물러나고 그리고 나서 당내에서 정말 이 사태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당 내부의 친윤 친한계의 싸움만 있고 그러니까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완전히 국민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들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로 참 답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내에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더 참담할 뿐입니다. 사실 예. 이 비상계엄 조치는 정말 21세기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걸 보면 정말 저런 정당이 자유주의 정당 맞아? 보수당 맞아? 아니 비상계엄을 찬성한단 말이야? 어떻게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걸 찬성한단 말이야? 저렇게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은 이미 많이 돌렸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서도 양심적인 분들은 지난번에 탈당이 거의 한 7, 8천 명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국민의힘 자체가 영남과 강원의 지지를 근거로 해서 쭉 성장하다 보니까 저 내부적인 동력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당분간. 예. 그래서 당권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기보다는 나의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한 당권에 모든 의원들이 관심이 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세요? 지금 당에서 입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가울 네, 텐데 네. 국회의원 선거가 당장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 예. 108석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예. 이 108석의 한 95% 이상은 정말 국민의힘 텃밭, 보수정당 텃밭에서 된 분들이에요. 나머지 수도권이나 그 외 지역에서는 거의 안 됐습니다. 좀 네. 소위 말해서 격전지, 험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거의 안 된 상황이라서 이분들은 다음에도 공천만 받으면 당권을 잘 잡고 있다가 주류 세력으로 남아있다가 공천을 잘 받아서 또 그 지역에 되면 나는 최소한 한 자리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 기대 섞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뭐 친윤이다 이걸 떠나서 당의 주류 세력이 되기 위한 그 줄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 내부에도 말씀하신 그 탄핵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엄 사태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많습니다. 맞는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 국회 모습에서 당의 모습에서 이번처럼 초재선들 의원들이 목소리를 안 내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은 특히 초선 의원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제까지 그 모습을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 왜 여기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라는 점에서 이 중진들의 유무형의 압박이 뭐 강하겠지만 사실 국회의원은 그런 것만으로 핑계를 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지금 이 사태 관련해서 분명히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힘을 좀 모아서 제 목소리를 내줘야 우리나라의 정말 건전한 보수 정당의 모습이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래도 불씨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없다. 계엄을 다 옹호하는 세력이다. 이런 거는 과장된 거지만 예.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 초재선들 의원들 중심으로 좀 일어날 때가 됐다라고 예. 생각합니다.